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욕 정권시장에서요, 미국의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국채 가격의 국채 값의 폭락은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전 최상목 부총리 같은 분도 국채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전 세계 금융시장,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코스닥, 코스피 이런 데도 연쇄 파급 효과를 줍니다. 자, 오늘은 국채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최근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가? 국채 값이 떨어지면 우리에게는 또는 뉴욕 증시나 코스닥, 코스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등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국채란 무엇인가? 국가가 발행하는 채무청서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흔히 본드, 좀 장기채를 본드라고 그러고요. 중기채는 빌, 그리고 아주 단기 국채는 노트라고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분류합니다. 통상으로 국채하면 본드 또는 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채를 앞에 미국 재무부라는 부서 이름 트레저리, 회계라는 뜻이죠. 이 국가 곳간이라는 뜻도 있고요. 트레저리 본드 또는 트레저리 빌 하기 때문에 TB라고 영어로 흔히 분류합니다. 이 국채는 연방 정부가 돈이 좀 쓸 일이 있는데 당장에 현금이 없다. 이러면 종이 정세에다가 금리 조건이나 상환 조건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내가 이것을 현찰로 줄게. 대신 그 동안에는 이자를 얼마나 주겠다. 또는 처음에 할인 발행을 해서 지금 싸게 팔 테니까 나중에 더 비싼 가격으로 사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행하는 국가의 채무 정서입니다. 나라가 발행하는 것이고 이 국가의 채권은 국채는 국회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가 존재하는 한 이 국채가 부도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흔히 국채를, 국가 채권 또는 국가 채무를 안전자산, 어떤 경우에도 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봅니다. 전 세계 각국들이 대부분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나라별로 발행하는 방법이나 신용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신용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사실 좀 무리하게 발행하기도 하고 또 일부 후진국에서는 국가가 아예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기도 하기 때문에 국채가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신용 등급의 차이가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발행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설마 미국이 망하겠어. 그래서 신용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신용 등급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신용평가회사들, 무디스라든지 또는 S&P 글로벌 또는 피치 같은 회사들이 수시로 그 신용 등급을 평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된 신용 등급을 보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손들, 금융기관들은 어느 나라 국채를 살지 이래 선택을 하는데요. 요즘 미국 국채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미국 국채냐? 한마디로 트럼프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세금을 대폭 깎아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미국에서 세금이 적게 그친단 말이죠. 세금이 적게 그치면 재정이 적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덜 걷는 대신 세금 지출도 줄일 거야 해서 일란 머스크 테슬라 CEO를 동원해서 DOGE라는 DOGE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공무원도 자르고 또 연방정부 기구도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비용, 정부의 지출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세금 감소한 효과를 좀 상쇄시킬 수가 있죠. 재정적자를 없애거나 또는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깎아주겠다는 세금 규모는 워낙 많고 지금 트럼프가 지출 예산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2026년도 미국의 국가 예산안을 보면요. 세금을 워낙 많이 깎아주는 안으로 되어 있고 그 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2026년에 한 해 동안에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 계산이 아니고요. 미국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3조 달러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조 달러란 금액은 우리나라 환율 1,400원, 1달러당 1,400원을 한번 곱해 볼까요? 그러면 거의 4,000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예산이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700조인데 4,000조로 하면 5, 7이 35, 6, 7이 41 그러니까 약 우리 예산의 5배 내지 6배가 적자가 난다. 엄청난 규모죠. 자, 적자가 나면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족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돈을 집행을 국방비도 못 주고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고 고속도로 또 지하철도 못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정부 기능을 셧다운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는 굴러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 정부가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나중에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정서 하나 믿고 돈 좀 빌려줘. 대신에 이자도 쏠쏠하다. 이런 조건으로 금융시장에서 내다 파는 게 바로 국가 채권, 트레저리 본드 또는 트레저리 빌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밤사이에 20년짜리 국채를 팔겠다고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은 재무부 사이트에서 기관 투자자들 다 컴퓨터로 들어와 해놓고 자 얼마에 사갈래 이러면서 마치 가락시장이나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이 어획물, 수산물 경매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1원이요, 2원이요 하면서 수요,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결정이 되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또 그 사람에게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재무부의 국채 공개 입찰이 대란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후 1시,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에 공개 입찰을 시작했는데 한동안은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다가 오늘 완전히 허탕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까지도 이야기가 됐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몇몇이 사갔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낮은 가격에 사겠다. 비싼 가격으로 사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인율, 그러니까 금리가 5%가 좀 넘었습니다. 자, 여기서 금리가 5%라는 것은요, 나중에 100원을 받기로 한 그 국채를 지금 95원에 사가는 겁니다. 그러면 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금리가 5%로 종래의 4%대 금리였는데 4%였다는 것은 96원에 사갔다는 거 아닙니까? 96원이 95원으로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4%
에서 5%로 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물어줘야 될 금융 비용이 과거보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간신히 일단 발행을 해서 시장에서 소화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이죠. 이 가격이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연방정부가 물어줘야 될 돈이 좀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게 다른 시장에 파급 효과를 미쳐요. 자, 미국 정부의 국채가 5%에 팔려서 안전한 주식 아닙니까? 안전한 정권이다 얘기죠. 국채가 가장 안전한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가 5% 팔려서 그러면 일반 금융기관들은 우리는 대출을 해줄 때 정부보다도 일반 민간 기업이나 개인 가게는 신용도가 좀 떨어지니까 정부보다는 돈 더 받아야지 이러면서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 버립니다. 연방정부의 국채 5%보다 더 받아야 되겠다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정권시장에는 미국 국채 가격 폭락이 큰 악재가 됩니다. 자, 이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이 국채에 투자하면 그 금리만큼 나중에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 있지만 만기가 되면,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금리가 높아졌다는 얘기하고 동일인데요. 그러면 미국 국채의 금리가 4%에서 5%로 올라갔다. 밤사이에 20년물 상황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종래에는 4%밖에 못 벌었는데 이제 5%를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 자산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그런 만큼 그동안의 수익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가지고 수익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채권보다는 주식에 들어가는데, 그때 채권을 버리고 주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소한 채권보다는 국채보다는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 심리가 없다면 주식 살 필요가 없죠. 그냥 채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채권보다도 수익률이 나올 종목으로 가겠지만 그런 종목이 없다. 그러면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럼 채권으로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거꾸로 말하면 국채 값이 떨어지면 정권 시장에 주식 투자 자금이 채권으로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주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바로 지금 이런 현상, 주식 자금의 채권으로의 이동 현상이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국채값 폭락 때문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또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기업들도 자금 부담이 생기고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뉴욕 증시 떨어지는 것은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 고리를 통해서 국채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것 같고 또 매우 사소한 것 같지만 국채 입찰에서 그 입찰이 성공하느냐 또는 낙찰 금리가 얼마냐 또는 응찰률이 얼마냐, 이런 것이 일파만파로 다른 금융상품, 다른 금융시장, 코스닥, 코스피, 홍콩 증시, 중국 증시, 미국 뉴욕 증시, 심지어는 비트코인, 또 알트코인, 그 밖에 금값, 다이아몬드 가격, 이런 데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감세를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지금 제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야의 난상 토론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예산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채 가격은 상당히 요동칠 수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올랐다가 내렸다 할 수 있어요. 그 흐름을 잘 파악하면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금융시장의 상황을 좀 더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 국채시장에, 요동치는 국채시장의 메커니즘과 그 동향을 체크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또 미국이 이제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요, 여야가 곡절 끝에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국채 가격은 여전히 요동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안을 통과시키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짜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적자가 대폭 늘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적자폭이 3조 달러 늘어나느냐, 2조 달러 늘어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대목에서는 이제 미국이 예산안이 통과가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돈, 재정 적자 때문에 펑크가 나는 그 돈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할 텐데요. 요게 발행할 때마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국채발 쇼크가 수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상보다도 미국이 이번 달에는 국채 발행 물량을 줄였어. 그래 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뉴욕 증시는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에요. 반대로 예상보다도 미국 재무부가 이번 달에는 국채를 많이 내놨네? 이러면 국채값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오르고 뉴욕 증시는 하락하는 이런 순환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자, 이렇게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는 국채가 수상해. 그러니까 나는 도망가겠어. 나는 뉴욕 증시 이제 투자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시장을 떠나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지하책, 상수가 아니고 하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채가 요동치고 급변하는 것은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어요. 단 국채 상승과 하락, 국채값의 상승과 하락 또는 국채 금리의 상승 하락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 시세를 예측할 수 있다면 뉴욕 증시 전반적인 상승 하락 곡선 속에서 흐름을 잘 탈 수가 있어. 흐름을 잘 타고 그 결과 투자 수익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학 개미들의 얘기고요. 서로 주식 투자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나 조그만 가게를 하는 분 또는 뭐 자녀에게 달러를 학자금으로 송금하는 이런 경우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또 거기서 결정되는 응찰률, 낙찰 금리 이런 것들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자유시장 경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분간 국채 상황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김대호 박사 TV에서는 이 미국 국제시장의 흐름, 발행 물량 변동 또는 금리 변동, 국채 가격의 오르내림 현상을 유의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구독자님들에게는 수시로 쏘아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